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 주무셨어요? 네, 조금 졸았는데. 충분히 지금 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김효님이 이야기하실 네. 거는 전혀 다른 현실 공포 예.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네. 의문점을 많이 남기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요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하고 나서 친구들이 듣고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여러 추측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네.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묻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 또 알겠습니다. 그거와 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일단 이야기는 2011년도니까 한 10년도 넘었죠. 제가 전역을 막 하자마자였어요. 군대 전역을 하자마자였고,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좀 주변에 대한 의심이 좀 없는 편이고, 항상 좀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의심이 많지 않은 편이긴 해요. 야, 좋은 게 좋은 그래서 거다. 이런 일을 네, 맞아요. 일단 그때 2011년 당시에 제가 전역하자마자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유행을 이제 약간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유행을 하고 그럼요. 있었고, 제가 전역을 막 하자마자는 그때 조금 이제 외롭고 여자친구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허, 그때 파도 타기라는 게 유행이었는데, 잘 탔죠. 예. 이제 뭐 친구의 또 친구 그 친구 이렇게 미니홈피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첩을 구경하고 뭐 방명록에 글도 남기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파도 타기를 많이 하다가 또 모르는 친구의 친구에서 막 알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더러 모르는 분들이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미니홈피에 어떤 방명록 글이 올라오는데요. 네. 방명록 글에 이렇게 파도 타다가 우연히 봤는데, 사진첩을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무례하지만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정확한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워딩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느끼기엔 엄청 정중하고 굉장히 상냥한 그런 말투였던 여자분의 방명록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그분 아이디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죠. 이제 들어가서 사진첩을 보니까 미모가 너무 출중하신 거예요. 예? 약간 내 느낌은, 제가 이거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주얼리의 박정아 가수님이랑 오. 그 이효리님, 그 두 분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의 조금 태닝을 적당히 한 듯한 그런 피부톤에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신, 오. 그 미모가 누가 봐도 굉장히 이렇게 출중하신 미모였고, 저는 당연히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런 내용의 방명록 글을 남겨주시니까 사실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뭐 너무 반갑고 이런 분이 뭐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남겨놨죠. 그때 주변 친구들이 이제 제 미니홈피를 보고 그 방명록에 그런 분이 글을 남기신 걸 보고 막 전화가 왔을 정도였어요. 너 어떻게 이런 분이 너한테 이런 글을 남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누가 봐도 이쁘신 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분이 비공개 댓글 같은 걸로 이렇게 연락처를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한 뭐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연락처를 남기는 거 보고 저는 속으로 와, 이거 정말 연락처 남겨주셨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고, 지금이야 이제 제가 만약에 모르는 분이 그렇게 좀 쉽게 연락처를 주고 했다면 좀 의심도 해보고 이러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연락처를 받은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니까
바로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카톡이 아니고 문자였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또 전화 통화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개인적인 것들을 막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 술은 하는지, 담배는 피는지, 뭐 사는 곳, 뭐 취미, 여자친구는 있는지, 뭐 혼자 사냐, 뭐 부모님이랑 사냐,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술술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게 이제 통화를 마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2살 누나시더라고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뭐 누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급격히 친해졌어요. 그 몇 시간 만에. 네. 예, 그 방명록에 글이 남고 하루 남짓 만에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지 이틀 만에 이제 약속을 잡게 돼요. 그 누나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게 됐는데 심지어 또 통화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게 굉장히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사는 곳이 가까워서 전 너무나 모든 조건이 땡큐였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저는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인천 어디에서 약속을 잡고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캔모아라고 그때는 좀 유명했던 빙수 파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거 과일 네. 그 뭐야? 맞아요. 과일 빙수 맞아. 팔고. 그리고 의자 네. 그 그네 의자 있고. 맞아요. 네. 딱 거긴데 그땐 거기가 나름 지금의 뭐 스타벅스만큼 그럼요. 상당히 좀 퀄리티 있는 이제 네. 데이트 장소였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사진첩에 봤던 그 너무 그 아름다우셨던 그분이 그대로 나오셨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오. 뭔가 사진을 따로 뭔가 이렇게 포토샵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보정도 없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뭐 대화를 뭐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약간 외모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이셔가지고 끌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도 너무 만나고 나서도 막 터치도 너무 자연스럽고 막 눈을 마주치면서 저랑 막 대화를 하고 제가 말하는 것마다 막 웃어주시면서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와 진짜 내가 선녀를 만났다. 진짜 이게 와. 내가 다시는 이런 의도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기분이 네. 좋고 그날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헤어졌어요. 무사히 헤어졌네. 예. 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저는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누나랑 계속 연락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김효야 혹시 너 뭐 알바 구한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전역하자마자 복학하기 전까지 돈을 좀 벌려고 알바를 열심히 구하고 있었고 그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네. 그래서 알바 구하는 거 맞다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서울에 있는 어떤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저한테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그 제주도 여행 가는 그 패키지 그거를 만드는데 패키지 상품 있잖아요. 여행사마다. 그거를 만드는데 그 패키지 팜플렛 같은 걸 만들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으려고 제주도로 직접 넘어가가지고 기사님이 사진을 찍으시고 하는데 그 기사님 혼자 가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옆에서 이제 도우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오. 그냥 이게 뭐 사진기 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뭐 잡일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비행기 값, 뭐 식사, 숙박 비용 이런 거를 다 회사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일주일을 갔다 와야 된대요. 근데 일당이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심지어 하루에 2-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거죠. 그러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한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은 뭐 하루에 뭐 꼬박 이렇게 막 12시간씩 일을 해도 뭐 7만 원, 8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당이 20만 원인데 2-3시간 일하고 자유시간이니까 이건 저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조건은 이틀 뒤에 바로 가야 되는 일정이고 만약에 너가 간다고 해놓고 못 가게 되면 나는 회사에서 너무 난감해지고 이게 너무 좋은 알바다 보니까 지인들만 이렇게 알바를 꽂아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고액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서 요즘 친해지고 너한테 호감도 있고 하니까 너랑 같이 나도 가니까 나랑 같이 가서 놀고 너 2-3시간만 그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 너도 용돈벌이 하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좀 결정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했어요. 네. 나 가겠다. 하겠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이력서를 하나만 보내달라. 회사에서 그 이력서 포맷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메일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죠. 근데 바로 이제 메일로 그 이력서 포맷이 날라와서 제가 이력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이력서라는 게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조심하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맞아요.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까지 전부 다 거기다 적어가지고 보내고 내가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는 어디고 뭐 이런 거를 다 적어요. 아버지 맞아요. 누구고 뭐 어머니 형제 관계까지. 그래서 그냥 이상한 게 아니니까 네. 다들 그땐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다 적어서 보냈어요. 뭐 조금의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보냈는데 이 누나가 근데 이게 확인이 되려면 너가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그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신분증을 나한테 보내주면 어차피 이틀 뒤에 만나야 되니까 공항에서 내가 그때 너한테 다시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원래 의심이 제가 없는 사람인데 조금 찝찝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 민증을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마침 제가 그 바로 다음날 동기들이랑 술 약속이 있었거든요. 전역한 동기들끼리 군대 전역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근처 그때는 문방구 문구점 이런 데서 초등학교 앞에서 복사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바로 보내줬어요. 팩스로 바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됐다. 그리고 모든 게 뭐 다 끝났고 뭐 합격 여부는 이런 건 내가 당연히 너 추천했으니까 된 거고 그냥 푹 쉬고 월요일 날 오면 된다. 네. 공항으로 몇 시까지 오면 된다. 이래서 누나 너무 고맙고 뭐 내가 나중에 술 한잔 살게 이러면서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바로 일요일 날 이제 또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일요일 날 그 동기들이랑 갓 전역한 이제 동기들이랑 이제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어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군대를 빨리 간 편이어가지고 저보다 다 형들이었어요, 동기들이. 그래서 이제 형들이랑 막 재밌게 놀다가 제가 조금 일찍, 제 기억에는 아마 한 6, 7시 이렇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 사실 내일 좀 중요한 알바가 있어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못 놀고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나 내일 제주도에 알바 하러 가는데 거기 뭐 갔다 오면 아마 목돈 좀 줄 것 같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동기 형들 중에 강원도 원주 사는 형이 계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형이 그냥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다가 야, 뭐 너도 사진기사 시다하러 가냐?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형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니 야, 나 장난으로 말한 건데 너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말하면서 저도 소름 돋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 형이 야, 너 잠깐만 이로 좀 나와보라고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깐 바깥쪽 그 화장실 앞에 거기 나와가지고 그 형이 야, 너 진짜 제주도에 사진기사 이렇게 시다하는 알바로 하러 간다고? 이 얘기를 하길래 나 사실 이래 해가지고 방명록에 어떤 누나가 글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친해져서 그 누나 회사에서 주는 알바를 하러 간다 했더니 그 형이 야, 너 그거 절대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감이 안 오니까 형 무슨 소리냐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이 형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 형도 원주 사는 동네 친구인데 이 형 친구분도 전역하자마자 2달 정도 전에 전역을 했대요. 그때 전역하자마자 싸이월드 방명록에 어떤 여자분이 글을 남겨가지고 친해졌고 저처럼 똑같은 알바 자리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형님 친구는 바로 다음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갔대요. 예. 그리고 그 뒤로도 막
끈질기게 안 간다고 했는데도 그 뒤로 끈질기게 막 이렇게 연락하면서 같이 제주도 놀러 가자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 친구분은 아니 나를 뭐 안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한 생각에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연락을 끊으려고 했는데 연락을 끊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막 집착을 하면서 막 그 연락을 끊는 과정에서 욕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상상이 안 갔어요. 그 누나가 욕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 누나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누나인지도 저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살짝 좀 제가 왜냐면 이미 그 전에 형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 형이 제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냥 야 내 친구도 이랬는데 너 가지마 이러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조금 믿음이 안 갔는데 결정적으로 이 형이 싸이월드 들어와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이월드 방명록 그 형님 친구 방명록을 딱 봤는데 글이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파도 타다가 우연히 뭐 사진첩을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뭐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뭐 무례하지만 뭐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갑니다. 똑같네. 제 거를 다시 딱 보니까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소름도 돋았고 이상하기도 했는데 저도 참 전게 제가 그걸 보고서도 그냥 아, 이 누나 진짜 외로웠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인천에 살고 있었고요. 그 누나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인천에 산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방명록에 그 글을 남기고 보니까 제가 미니홈피를 들어보니까 그 누나가 맞았어요, 결국에. 근데 이상한 점이 제가 인천 산다 그랬고 그 누나도 인천 산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있는 곳은 서울이라 그랬거든요, 여행사가 있는 네. 곳이. 근데 지금 그 형님 친구분은 원주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 친구분 말로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누나죠. 그 누나가 원주에 산다고 했대요. 그리고 회사는 여주에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여주가 이제 원주 옆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달 만에 뭐 그럴 수도 있죠. 2달 만에 인천에서 원주로 이사를 갔고 뭐 회사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여주에 있는 회사로 옮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형 얘기를 막 듣고 그 형이 너 절대 가지 마 막 이러면서 저를 설득을 하니까 그 여자 진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조금 제가 사실 그 누나한테 약간 빠져 있었던 터라 그렇게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어쨌든 되게 친한 또 전역한 동기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찝찝한 마음에 그날 바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화를 해요, 제가.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고 그냥 집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 못 갈 것 같다. 네.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좀 생긴 스케줄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에서 그 무거운 분위기가 확 느껴지면서 분위기가 진짜 너무 안 좋아지면서 내가 회사에서 입장 난처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뭐 그건 맞는데 좀 미안한데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변명을 막 댔어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갑자기 전화를 딱 끊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난 얘기했으니까 속 편하게 가야지 했는데 이게 제가 인천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예. 이 누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거의 벙진 표정으로 그러니까 뭐 알고 보니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나 일요일날 형들이랑 먹으러 가고 나 언제 와 이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도 기억 못한 건데 그거밖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기억이 나지 않지만 했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 누나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 벙쪄가지고 누나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그 여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팔 소매 쪽을 딱 잡더니 뭐 너 나한테 사과하려면 술 한잔 사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 누나는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진짜 회사에서 사실 좀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바로 내일 출발인데. 그래서 사실 전 좀 미안한 마음도 약간 생기더라고요. 얼굴을 또 보니까 사람이. 이 누나가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로 갔어요. 동네로 가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 사면서 미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누나가 얘기를 너무 잘하는 게 저를 자꾸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너 때문에 회사 잘릴 수도 있어. 내가 분명히 먼저 얘기했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어. 내가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계속 미안하고 자꾸 제가 죄인이 되는 것 같이 네.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완전 휩쓸리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그래서 제가 그냥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됐는데 제가 조금 이제 그렇게 수그러드니까 이 누나가 갑자기 그러면은 그냥 난 너한테 너무 호감이 있고 이것 때문에 뭐 너한테 조금 뭐 실망한 것도 있긴 하지만 난 너한테 호감이 있고 하니까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비행기 표가 나온다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저를 막 죄인으로 이렇게 막 몰아놓고 네. 제가 뭔가 거절을 하면 진짜 전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때 머리를 딱 스쳤던 게 그 형님 친구분한테도 못 간다고 하니까 제주도를 놀러 가자고 했다는 게 딱 기억이 났어요. 똑같이 하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그때부터 제가 이상함을 감지해서 제 나름대로는 뭔가 생체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거절해야 되고 나 도망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 뭐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꼬치꼬치 캐물어요. 왜 못 가? 제가 나 복학 준비하고 해야 돼가지고 복학 준비 뭐 하는데? 뭐 전공 공부하고 뭐 이런 전공 공부하는데 하루 이틀도 못 빼? 이런 식으로 계속 꼬치꼬치 다 물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이 누나도 막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안 간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리를 계속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러면 나 뭐 집에 가는 길에 저기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 그럼 나 거기서 그냥 버스 타고 가겠다.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 뭐 이 정도면 얘기 잘 통했을 것 같고 나는 거기까지만 데려다주고 이 누나 연락 끊어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까지 제가 뭐 굳이 뭐 싫어 그러고 가버리기엔 또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황이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상황에서 가버리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또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알겠다고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겠다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대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갔다가 조금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으니 가자 그러니까 이거 조금 남았으니까 이것만 다 먹고 가재요. 10분만 있다 가재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계속 있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그때 눈치를 제가 챘고 도망갔어야 됐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가려고 하니까 그 인천에 제가 이거 지역 비하일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굳이 어느 지역을 딱 지명을 얘기하진 않고요. 인천의 어느 곳에 옛날부터 중국 화교들이 사는 그런 판자촌 같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재개발된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가 많은 곳, 그때부터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막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없기도 하고 중국인이 엄청 많고 거기에서 사건 사고가 진짜 많은 데였어요. 그래서 네. 어릴 때도 어른들이 그쪽은 가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누나가 데려달라고 하는 길이 그 판자촌을 골목을 지나가서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험하니까 이 큰 길을 돌아서 가자. 이러니까 이 누나가 아니래요. 일로 가야 자기가 가려는 그 버스 정류장을 바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 길이 아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크게 돌아가지 않는다. 큰 도로로 가면 많이 안 네. 돌아간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길로 가야지 바로 질러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 그럼 못 데려다 주겠다 하고 알아서 가라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저를 뒤에서 이 옷을 딱 잡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 화가 나더라고요. 약간. 네. 그래서 누나 나 진짜 나 화날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너 약속을 계속 그렇게 어기냐고. 너 나한테 회사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데려다 준다고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 놓으라고, 나 간다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옷을 잡아가지고 저를 그 판자촌 쪽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고 저면서 저도 막 소리 지르면서 놓으라고 하면서 막 서로 거의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군대를 갓 전역한 건장한 체격에, 제가 키가 180인데 그 누나가 제 기억엔 뭐 한 63, 4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마음 먹고 막 옷을 잡아당기니까 이게 제가 또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옷을 막 잡아당기면서 걔 뭐 어쩐 놈아, 뭐 씨 어떤 놈아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그 형 얘기가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형님 친구분한테도 욕했다고 하는데 제가 믿음이 안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거 이상하다, 이건 진짜 또라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도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팔을 이제 빼내려고 막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옷을 막 계속 잡더니 제 옷이 진짜 찢어졌어요. 네. 옷이 찢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제 옷을 막 계속 잡아 늘어뜨리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때가 밤 11시, 11시, 12시 그쯤이었거든요. 저한테 막, 나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만져놓고 속행해놓고 뭐야? 어디 도망가려고 하냐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적이 진짜 터치라고는 술 짠하면서 있었던 손 건드렸던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저를 막 수행범처럼 얘기를 하면서 네가 막 나 어디 만지고 위에 아래를 다 만지고 이렇게 막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써가면서 저한테 네가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몇 명 안 계셨지만 저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지 또. 네,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서로 몸싸움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뿌리치고 막 도망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큰 길 쪽으로 진짜 전속력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보이는 택시 잡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진짜 한 20통 가까이는 온 것 같아요. 전화가 계속 오고, 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자가 계속 오는데, 문자 내용이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제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땡땡땡, 그 다음 문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오고, 그 다음 문자는 인천광역시 어디 무슨 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 다음에는 아버지 성함, 그 다음에 어머니 성함, 이런 식으로 제 신상을 하나씩 문자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마지막 즈음에는 내가 너 집 안다, 너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삼촌들 다 불렀는데 너 죽일 거야, 진짜 적나라하게 뭐 피부 가죽을 어떻게 막 죽일 거야, 어떻게 죽일 거야, 뭐 너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막 오니까 제가 이미 신상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 맞아. 여자한테. 제가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걸 그때 정말 알았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극도의 공포를 느껴서 저희 집이 2층인데 누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바깥에서 누가 남자들 얘기만 들려도 무섭고 네.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경찰서로 같이 데리고 가서 무슨 뭐 신변보호 요청서 뭐 이런 거 관련 서류가 막 있더라고요. 그거를 네. 막 작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변 뭐 순찰 강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무서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분들이 이제 순찰을 강화해주고 그 순찰 강화한 내용을 저한테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 뭐 이렇게 어디 순찰하고 뭐 몇 시에 어떻게 순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한 2, 3일 지나니까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무뎌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끄고 살았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2, 3일 정도 지니까 제가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뭐 다행히 별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2, 3일 뒤에 이제 제가 핸드폰을 켰죠. 핸드폰을 키니까 또 그 뒤로도 막 한 2, 3일 동안 문자가 엄청 와 있어요. 근데 다 저를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너를 못 죽일 것 같지, 뭐 죽이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너네 뭐 부모님도 알고 막
저를 엄청 조롱하고 뭔가 저한테 겁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막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가 그 누나를 이렇게 막 신고를 해도 그 누나를 잡지도 못하고 사실 지금은 너무나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움을 좀 못 받았어요. 제가 정말로. 네. 경찰관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는 해주셨어요. 거기 골목이 사건 사고가 많았고 예전에 사람을 좀 해하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어서 맞아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을 뿐 제가 엄청난 도움을 받진 못했고 뭐 결국에는 아무 일 없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잘 지내고는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름 돋았던 건 네. 제가 핸드폰을 이걸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러 갔더니 제 이름으로 핸드폰이 3개가 개통이 돼 있더라고요. 헐. 그래서 그것도 경찰에 다 얘기를 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뭐 어떤 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주시고 뭐 때문에 딜레이 된다 이런 전화를 주시는데 결국에 해결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요. 예. 결국엔 뭐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돌비님과 그렇지. 통화를 하고 있겠지만 네네.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 이제 30년 넘게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었고 와. 주변에 막 이거 얘기를 하니까 제주도로 너 데리고 가서 사이비 그런데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냐 아니면 다단계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잡터리가 아니겠느냐 예, 얘기를 막 하고 친구들이 추측하기로는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아는 뭐 사람들한테 패거리한테 전화를 하고 그 10분 정도 안주를 더 먹고 10분만 있다 가자고 한 게 그 사람들이 오길 기다린 게 아니었겠느냐 맞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아무 일 없었지만 뭐 들으시는 귀족님들이나 돌비님도 갑자기 오는 호의나 행운에는 당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아이,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아니 이게 그냥 네, 우연히 진짜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김현님이 마음에 네. 들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이런 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죠. 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이제 이곳저곳에서 네. 하나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삼촌들을 부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때는 사실 저는 그냥 그 정도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다단계가 제주도 뭐 이런 데 끌고 가서 다단계 교육을 듣게 한 다음에 그 뒤쪽에 이제 뭐 덩치 크신 분들이 문을 못 나가게 막 막고 서 계신데요. 제 친구가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서 계셔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려면 물건을 몇백만 원어치를 무조건 사야지만 나갈 수 있는 강매로 그런, 예, 강매한 다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너 가면 그런 거지 않았겠느냐,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 아마 어떤 형식으로도 제가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았었을까. 제가 그 형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연락은 하지 않는데, 그 원주 사는 형님, 어떻게 보면 그분이 참 저한테 큰 도움을 주신 거죠. 그러게 같은 그 상황 자체를 겪었으니까 살아나올 수 있었지 네. 이거. 근데 확실한 거는 사이비일지 다단계일지 진짜로 범죄에 관련된 그런 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죠. 분명히 네. 복사 붙여넣기를 했었고 그 중에 네. 김현님만 걸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김현님은 안 걸린 거지만 분명히 네. 걸려 넘어간 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업로드가 돼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네. 겪으신 분들도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러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형님도 겪으셨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갔다 와서의 일들, 그 후의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시청자분들의 네. 의견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생각나는 거는 그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냈던 저의 정보들, 뭐 혼자 사냐 이런 것들도 혹시 그들이 타겟을 삼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거를 또 들으시는 귀족님들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맞아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맞습니다.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김현님이 그거 느끼셨을 때 심장 떨어지는 느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죠. 딱 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진짜 무섭다. 이게 아무리 막 추억 소환을 했었어요. 뭐 싸이월드 네. 나왔지. 뭐 네. 문방구 가가지고 복사하고 뭐 팩스 보내고 이런 거 다 우리 추억이잖아요. 캔모아도 네, 그렇고. 네. 근데 맞아요. 네. 야,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더 수법이 발달해서 있겠죠. 네. 아무튼 그 캔모아 가가지고 그네 의자 타고 싶네요. 네. 네, 추억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무튼 네. 오늘 김현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혹여나 이 일을 똑같이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랬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늦잠 자가지고 지금 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박브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박브로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브로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 이거 안 하시는 줄 알고, 소주를 한 잔 마시러 갔다가 고민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좀 긴장을 늦출 수 있어서, 네, 오히려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정말. 좀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예, 박브로님 기다리고 계신 걸 알다 보니 그냥 바로바로 시작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 때문에 굳이 그러시면 제가 좀 부담이 좀 됐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예. 지금 야외에서 또 해주시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예. 시간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거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박브로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아씨. 길이십니다. 저는 지금 부업으로 대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렇죠. 예. 원래는 본업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집체가 금지되면서 제가 본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있고 마누라도 있는데 손가락 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대리운전이. 그런데 대리운전을 하면서 겪은 일들이 제가 15년 동안 본업을 했던 일보다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현실 공포 같은 건데 대리기사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콜이 첫 콜하고 마지막 콜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마지막 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지금 오늘과 같은 추위에서 집에 복귀를 못하면 이거는 거의 구안화사가 걸릴 정도거든요. 입이 그냥 돌아갑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 제가 마지막 콜 잡았던 그 전콜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원산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원산면이라는 곳을 가보면 제가 진짜 그 원산면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이 농촌의 전경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좀 편안함을 주잖아요. 근데 이 대리기사의 농촌의 전경은 그냥 스산함 그 자체입니다. 예, 집으로 못 돌아간다는 그 공포, 진짜 그 자체로 공포거든요. 너무 춥고 진짜 멘탈이 완전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콜을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원산면에서. 근데 원산면이라는 곳이 워낙 논밭이 일렬 정대로 이렇게 쭉 횡렬되어 있으니까 집으로 못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공포심이 막 올라와서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시간 정도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우리 귀족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택시 타고 가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택시를 잡고 집으로 가게 되면 그날 매출의 절반을 날리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생계를 위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콜이 뜰 때까지 한번 버텨봤어요. 버텨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원에 있는 강수동이라는 콜이 뜬 거예요. 제가 수원 사는데 와 진짜 서광이 비치는 콜이거든요. 그런 콜들이 집에 갈 수 있는 콜이라는 건 진짜 그야말로 눈물이 나요. 진짜 그런 농촌 정겨에서 집에 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낼름 그 콜을 잡고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일단 여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사님, 천천히 와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기사님들, 대리기사님들은 천천히 와서라는 말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천천히 와달라 하면 내가 도착했을 때 좀 늦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콜을 잡아야 하는데. 근데 저같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기사들한테는 천천히 와달라는 말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무리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GPS상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도착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이게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대리기사들한테는. 10분 정도 이동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너무 무섭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 내가 10분 동안 진짜 목숨 걸고 왔는데 취소를 당하면 너무나 허무하고 멘탈이 되게 흔들릴 만한 일이에요. 그랬는데 마침 이제 다시 전화 3번 정도 드렸는데 그래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을 때 그 옆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왜 우리 나이트에 가보면 빵빵빠바바방 하다가 이렇게 문 닫히면 이렇게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남자분의 목소리가 창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묵음처럼 이렇게 막 들려왔었어요. 아주 작게. 그러면 좀 근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전동 킥보드를 이동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손님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인데 목소리가 커진다는 건 점점 목적지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한 차가 시동을 걸려 있는 거예요. SUV 차량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얼굴은 안 보여도 불빛은 아무리 코팅을 하더라도 보이거든요. 썬팅을 하더라도 보이거든요. 불빛은. 그래서 이 차인가 보다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차문을 바로 열지 않아요. 그게 좀 불쾌할 수 있거든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차창을 이렇게 또또또또 두들겼더니 창문이 한 절반 정도 내려오는데 아까 통화했던 여자분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뒤에다 실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전동기사거든요. 걸어서 기사를 하지 않고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대리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를 폴딩해서 뒤에다 싣고 출발을 하는데 둘이 언제 엄청 싸우는 거예요. 저는 진짜 남녀가 그렇게 싸우는데 차 안에서 싸우게 되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져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싸우는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대리를 하면서 참 많이 알게 된 게 우리나라는요 불륜의 나라입니다. 불륜의 나라.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한 2, 3일에 한 번꼴로 불륜 커플들을 꼭 태우거든요. 태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차를 운전하니까 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둘이 이제 불륜을 했는데 각자 가정을 버리고 따로 살림을 차리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안 했어요. 근데 남자분은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이혼을 했는데 너는 왜 이혼을 안 하냐라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아이고. 진짜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대리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전 목사님이 불륜하는 장면도 봤거든요. 어찌됐든 뭐 그런 얘기는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막 이제 싸우는데 중간 정도 갔는데 여자분이 남자분의 뇌관을 좀 건드리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정신 차려. 처자식 버리고 이혼하는 게 잘한 짓이야? 정신 차려 이런 식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순간 뚜껑이 확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 소리가. 그래서 저는
제가 헬멧을 가끔 운전석 자리에다 두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헬멧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인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들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소리는 좀 다르거든요, 결이. 퍽 하고 소리가 나서 이제 뒤를 살짝 돌아봤더니 여성분이 이제 입에 을 이렇게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을 때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더 흥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몇 대를 더 막 그렇게 강요를 막 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한 번도 여자를 때려본 적도 없고 그런 장면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성인이 돼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자를 때린다고 하면 절대 때려서는 안 됩니다. 큰일인데 한 힘을 빼고 좀 것 같은데 정말 풀스윙으로 때리는 거예요. 풀스윙으로. 그 여자분이 가슴을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봤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좀 봤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밑을 바닥 시트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시트 쪽을 이렇게 제가 쓱 봤는데 핸드폰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남성분이 그 상황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왜 SUV 같은 경우는 트렁크 란이 연결이 돼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바로 짐이 보여요. 거기에 골프백이 실려 있는데 골프채를 꺼내시더라고요. 상황이 막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골프백에서 그 골프채를 꺼내는데 골프채가 막 창문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정신이 너무나 아득해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미친놈 아니야 그거? 와. 완전 또라이죠. 완전 저는 그분 성함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자를 때리려고 하는데 골프채의 손잡이를 잡으면 길이가 그 SUV 차량에 꽉 차게 돼서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골프채 헤드가 있으면 뭉툭하잖아요. 그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부분을 잡고 이제 여자를 막 때리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머리가 그때 되게 혼미해졌어요. 내가 이게 돈 3만 원 벌겠다고 내가 이런 일에 연루돼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여자분은 너무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대리기사님 같은 경우는 열은 다 본인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써요. 왜냐면은 고객님의 차종이 전부 다르잖아요. 내비게이션 조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서 하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고 물어보기도 민망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그 RPM과 속도계에 보면 그 밑에 약간 평평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얹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112를 눌렀어요. 근데 경찰의 목소리가 이 남자분한테 들어가면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저한테도 해코지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뒤집어가지고 기어봉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목소리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님한테 너무 흥분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화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리기사 주제에 무슨 참관이냐. 그냥 당신은 이곳까지만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견을 안 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자분이 막 를 쏟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기지를 약간 좀 발휘했던 게 수원 당수동에 가려면 수인선을 타는 방법이 있고 율정동 쪽으로 이렇게 로타리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수인선으로 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이마트 쪽으로 해서 가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서로 막 욕을 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러면 저는 수원 이마트 쪽으로 해서 지나가겠습니다라고 위치를 제가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데 마침 육교 앞에 경찰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삐뽀삐뽀 하면서 헤드폰으로 차량 번호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412, 3412 멈추세요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저희 차를 이제 멈췄어요. 그러더니 경찰이 두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내리셔서
저는 경찰이 내리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렸어요. 혹시 이 남자분이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내렸더니 그 경찰분들이 여자분 상태를 보고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한테 이제 물어봤던 게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데 응급실을 먼저 가시겠냐 아니면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꾸밀 수 있는 상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자분이 조서를 꾸미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경찰차에 남녀가 같이 타게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가 먼저 앞선 설 테니까 여성분을 이 차로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게 맞죠. 왜냐면 같이 그렇게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수원 중부경찰서 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소를 꾸미려고 하는데 남성분이 먼저 이제 수갑을 차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그 남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가 여기서 진짜 사람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좀 들었던 게 갑자기 여성분이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거죠. 네가 뭔데? 예. 그냥 가서 너는 갔으면 되는데 네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건 당신 때문이다 라고 막 저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여자분은 분명히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나는 나름 사람을 살렸다라고 생각하고 조서저 열심히 꾸밀 생각으로 갔는데 네. 그 여자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떨리는데 네.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나는 사람을 살린다고 했던 행동이 내가 이게 지금 멱살을 잡힐 일인가? 와.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네. 심장이 좀 떨려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지? 나는 살려준다고 살려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인 조사를 하잖아요. 네. 참고인 조사를 하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 경찰서를 떠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상 불륜의 끝은 좋지가 않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진짜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진짜 그 상황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더 억울한 건 그 3만 원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고 예. 더 억울한 건 그 여자분이 제 기사 평점이 있어요. 네. 거기다 별 하나를 준 것 같아요. 와, 별점 테러까지? 네, 제가 별점 테러를 당해서 콜도 잘 안 뜨고 제가 집에 오긴 왔지만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벽에 거기서 떠는 편이 더 나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이야기였네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불륜이 탄로날까봐 그 여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생각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일이 커지고 집안에 알려지고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남편은 물어볼 거고 지금 제가 정리된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짜 리얼하다. 예. 진짜 이 사연 정말 리얼하네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말고 또 네. 다른 손님을 태운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끼치셨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제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대리기사는 첫콜이 참 중요해요. 첫콜은 그날의 루틴과 그날의 매출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월, 화, 수, 목, 평일의 이 첫콜과 그리고 금, 토, 일의 첫콜은 좀 느낌이 달라요.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에서도 콜이 잘 뜨거든요. 외곽 지역은 저 같은 정동기사가 아니면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저는 이걸 업단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계신 기주님들도 한 가지 알면 좋은 게 내가 대리를 불렀는데 그 콜이 잘 안 잡혀요. 그러면 보통 그 앱에 뭐라고 뜨냐면 5분 거리에 있는 기사를 찾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기사를 찾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 그 안에 있어요. 단지 안 잡을 뿐이에요. 가격이 아쉬워서. 가만 놔두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이건 외곽 지역이니까 나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오산에 있는 외곽 지역이었어요. 수원 오목충동까지 가는 콜이었는데 한 20분, 25분이면 그냥 가는 콜이었어요. 근데
7만 원에 뜬 거야, 7만 원에. 오. 20분 만에 7만 원, 8만 원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안 잡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분명 가격이 뜰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기존에 들었을 때, 대리기사님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해합니다. 그 소비자님들은 좀 싼 가격에 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기다리는 가격이 뜨는 거를 여기 있는 대리기사님들 아마 들으면 더 욕먹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습성이라, 네. 어쨌든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로 뜨더라고요. 그러면 20분 운행에 9만 원이에요. 오. 야, 이걸 잡아야죠. 오. 잡았습니다. 오산시 외산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제 전동킥보를 타고 이제 올라갔죠. 근데 길이 안 좋았어요. 일단은 그런 골짜기 같은 거는 길이 안 좋고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근데 갔는데 제네시스 G90이 딱 있는 거예요. 오호. 보통 제네시스 G90은 이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네시스 G90이나 뭐 벤츠 S클래스는 대부분 반도체에 관련된 분들이세요. 원래 부자들이 타는 게 진짜 G90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회사 중역들이나 대표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말만 잘하면 팁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좀 변화이 돼요. 9만 원에 팁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뭐 금상첨화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세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는. 네. 네. 돈을 좋아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시동을 켜놓고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헤드라이트에 서 있더라고요. 보통은 타겟이거든요. 네네. 아까 첫 번째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타겟이에요, 보통. 근데 보통 그렇게 바깥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어쨌든 올해 8월에 있었는데 날씨도 좀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 틀고 좀 앉아있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서 있지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도착해서 안녕하세요 손님, 저 전동 킥보드 좀 트렁크에 실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폴딩을 해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트렁크에 실어놓고 운전석에 먼저 앉아도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제네시스 G90이잖아요. 그렇죠. 잘만 친절하게 하면 TV 두둑하게 나온다는 거를 얘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운전석에 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친절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렇게 실어놓고 앉으면 보통 옆에 와서 앉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앉으시는 거예요. 네. 왜 저렇게 서 있지? 그런데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저를 계속 운전석 쪽으로 질시하시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뭐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네네. 왜냐면 금액이 너무 괜찮았거든요. 예. 그럼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큼의 돈이었어요. 좀 기다리지 뭐 어디 통화 좀 하려나 보지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을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는데 화장을 하셨더라고요. 울그락불그락해요. 이렇게 헤드라이트에 비친 얼굴이. 남자가 저렇게 무슨 화장을 했지? 뭐 메이크업 종사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런 사골짜기에 화장을 하고 저 남자는 도대체 뭐지? 회사 중역도 아닌 느낌인데 그랬는데 그분이 한참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보통 제네시스 G90이나 벤츠 같은 거 뒷자리에 앉으세요. 100의 100은 다 뒷자리에 앉으세요. 옆자리에 안 앉아요. 그러면 운전석 뒤쪽으로 앉으시려나 보다 하고 했는데 운전석 창문을 또 두들기더라고요. 잠깐 내려보래요. 그래서 내렸죠. 그랬더니 저 기사님 너무 죄송한데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제 짐이 조금 있는데 이것 좀 같이 실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것도 다 들어드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골짜기로 조금 올라가는데 동그란 형체를 쌓아놓은 듯한 물건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예. 그래서 이거 뭐지? 저는 뭐 캐리어나 이런 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건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악기예요. 악기. 예.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우리나라에 있는 악기들은 대부분 다 둥글다 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칭꽹가리 뭐 장구 웬만한 건 다 둥글잖아요. 네네. 아무튼 그걸 이제 실어서 이렇게 트렁크에 실은데 제 전동 킥보드가 있으니까 트렁크에 내리고 다시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갔더니 뭔가 이렇게 봉다리에 쌓여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봉다리가 아니라 천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 아니 이미 손에 집었거든요. 이거 만지지 말라고요? 저 이미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럼 그냥 실어 드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고 가는데 저는 그분이 사실 무당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고 내려가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방울 소리 같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혹시 무당분들 듣고 계시면 좀 궁금한 게 그런 물건은 보통 몸에 소지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바깥에 내놓은 게 저는 좀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이렇게 싣고 갔어요.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20분이면 고액을 걸게 됩니다. 금방 가면 돼요. 오산시 금암동 들려서 저쪽 대로 타고 봉담을 해서 가면 빨리 가거든요. 옥모촌동까지.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5분간을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조수석에서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건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오, 예. 앞을 쳐다봐야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되게 이상했고 그분이 타기 전에 했던 행동도 되게 이상한 게 뒤에 보통 앉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뒤 문을 열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이상하네.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 문을 닫고 조수석에 당신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이상해요. 제네시스 지공이나 진짜 벤츠는 100에 100은 다 뒤에 타세요. 아무튼 이상하네 하면서 옆자리 타더니 저를 계속 뚫어져다 쳐다보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산시 금암동 지나면 대로를 타게 되는데 거기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소리를 좀 이렇게 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비주얼인데 좀 거북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냄새 맡고 이상하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오호. 저는 이제 8월달 그게 올해 8월달이었으니까 네. 그때 땀이 좀 많이 날 때라 내 몸에서 좀 땀이 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몸에 좀 땀이 많아서 내 몸에서 냄새가 좀 나지요.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냄새가 안 나 그러시는 거예요. 왜 냄새가 안 나지? 근데 소리는 들려. 뭐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당시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냅다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 사람을 내려주고 싶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혹시 조금씩 보나? 뭘 본다는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귀신 같은 거 조금씩 보나?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는 조금 영향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막 뚜렷하게 보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많이 봐요. 네네. 근데 저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귀신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이 시달림을 당해가지고 진짜 네. 귀신이라면 학을 때는 너무 싫어요. 제 동생도 너무나 심하게 당할 정도로 너무 심했어요. 네. 너무 심해가지고 가위에 눌려서 혼이 나올 정도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너무 귀신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귀신이라면 학을 때는데 조금씩 보나 그래서 예 조금씩 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을 어떻게 써?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귀신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오? 용서를 안 해요. 예. 이게 타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막 일어나요. 저를 네. 괴롭히게 되면 예. 제가 잠깐 제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요. 예. 왜 또 날 괴롭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여기 지금 시들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연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잘못 안 하는데 괴롭히잖아요. 네. 저는 그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 화나지. 이거 진짜 네. 겪으신 분들은. 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요. 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괴롭히냐. 그래서 처음에는 막 힘이 없을 때는 막 빌기도 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괴롭혀요. 근데 제가 한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때려잡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최근에 귀신 어떻게 잡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2, 3일 전에 잠을 자는데 제 매트리스 뒤편에 제가 자고 있는 뒤편에 누가 저를 꽉 껴안고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렇게 뒤를 봤더니 얼굴이 온통 시커먼데 눈하고 입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에 보면 검지와 중지가 2개씩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입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 찢어버렸어요. 네. 아, 이건 뭐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저기 보면 제주 옥동님 동생이 그렇게 귀신을 때리면서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심정 굉장히 이해돼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은 희열감 같은 게 생겨요. 아, 진짜 그래요. 저는 그분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이게 저도 그렇게 귀신을 찢을 때는 약간 왠지 모르게 희열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목 중독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리고 아잉님도 한번 이렇게 귀신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전 너무 심각했어요, 진짜. 오호. 야, 저거 나도 저렇게 한번 죽여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졸음쉼터에서 한 번은 쉬는데, 이걸 제가 그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손님께. 자고 있는데 귀신 저를 다리를 누르니까 제가 뜯어서 먹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소름 끼친 게 구슬 형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아이님 이야기 중에 어떤 할머니가 어디서 구슬을 꺼내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정말 사실일 거야. 그렇게 구슬처럼 들어오더라고요, 제 몸 안에.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영들이 지금 떠나지 못하고 네 안에 눌려있는 거야. 네가 죽인 게 아니야.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업보 쌓는 거야. 너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너 자신을 잃어간다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자꾸 이렇게 귀신들을 보는 족족대로 다 죽이고 다니면 너가 너 자신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3글자였습니다. 위, 령, 제. 아. 일을 하자. 그러면 저는 위, 령, 제 듣자마자 돈. 제가 사이비 종교 단체에 들어갔다가 결혼 자금을 날린 적이 있어요. 돈을 날린 적이 있어서 그 얘기 듣자마자 확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네네. 이거 돈 요구하는 거다. 아니, 무슨 사짜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경제적 여유도 없고 심적 여유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돈은 따로 안 받을 테니까 이거는 한번 하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모촌동에 이제 거의 드나들고 있는데, 오모촌동 같은 경우가 좀 공터들이 좀 있어요. 개발이 좀 덜 돼가지고 잠깐 세워보래요. 그래서 세웠죠. 그래서 잠깐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더니, 저는 그분이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는 게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해라. 아. 네가 용서하면 그들은 간다. 네. 용서해라. 용서하겠냐. 근데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 마음일 때 좀 묘했어요. 오.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용서하겠냐라고 해서, 용서한다. 그래, 용서한다.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딱 떨어지시더니, 다 됐네. 갑시다.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어쨌든 돈이 따로 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오목촌동에 이제 그분 집이 바로 그 공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내려드렸어요. 네. 내려드리고 이제, 그럼 손님 전 가겠습니다. 뭐 재밌는 경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끝까지 친절을 유지했죠. 그랬더니 이제 킥보드를 이렇게 팔아서 이제 가는 길인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또 그렇게 귀신이 너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용서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찌릿찌릿 하시더니,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구만. 에이그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8월 달이잖아요. 올 8월 달이라고요. 예.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아. 아직은 못 만났고, 예. 만나고 싶지도 사실 않아요. 아직도 저는 기분이 긴가민가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그런 생각을 한 일이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근데 너무 네. 우연이라기에는 참 희한하다, 이거.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희한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지금 여기 시들무에 소개되었던 여러 가지 사연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정말 와닿았던 게 제주 옥동님 그 동생분, 제주 옥동님 이야기보다는
그 동생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아잉님의 이야기도 그렇죠. 저는 네. 너무나 와닿았던 얘기고 너무나 나와 좀 비슷한 마음이라서 좀 많이 동화가 되면서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네.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귀신을 본 거는 대부분 그래 볼 수 있어. 나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귀신을 뭔가 때려잡는다던가 아니면 네. 귀신을 뭔가 퇴마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사실 저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분명 그럴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경험을 안 해보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시는구나. 제가 엄청 감사합니다. 공감이 됐어요. 저는 진짜 엄청 공감이 됐어요. 네. 제가 너무 네. 고맙네요. 예, 예, 네. 예. 근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을 안 해봤으면 그럴 수 그럼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번 저항을 해보고 퇴치를 해보면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낍니다. 무서워하는 거는 집에 가는 코를 못 잡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현실. 예, 그렇죠. 네, 네. 현실이 제일 무섭죠. 네네. 야, 오늘 박부로님께서 이야기 엄청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많이 좀 풍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정말 지금 상황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해서 다시 전화를 걸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이야기 잘해주셔서 네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예. 오늘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조금만 고생하세요. 네네네. 구하나서 안 걸릴 정도로만 하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박부로님께서 지금 현재 대리기사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대리기사 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통화를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또 힘든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규정님들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